안녕하세요. 달쌤의 달달한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한 시간 준비했는데요. 무슨 시간이냐고요? 여기 보이시죠? 자, 시험 대비 실전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우리 달쌤의 달달한 검정고시는요 총 15강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5강까지 강의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있지요. 제가 쉬운 내용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내용이 15강까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개념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보러 떠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사실 문장을 쭉 읽고 방정식을 세워서 해를 구해서 푸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정식 세워서 푸는 것보다 그냥 내가 직접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다 생각하는 게 훨씬 쉬우실 겁니다.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한 개에 1,200원. 요런 음료수를 2개 샀고요. 한 개에 700원인 과자는 몇 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700원짜리 과자의 개수는 X개라고 놓을 겁니다. X개. 자, 그리고 내가 물건 값으로 총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물건 값이 총 4,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700원짜리 과자를 몇 개 샀을까? 이게 바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방정식으로 제가 한번 세워볼까요? 그러면 1200 곱하기 2. 여기에다가요, 700원짜리 더 더해야 되겠죠? 몇 개요? 몰라서 X개. 이렇게 다 더한 물건 값이 4,500원. 요걸 풀려면요, 일단 1200 곱하기 2 하셔야 되겠죠? 2400 더하기 700X. 둘이 곱할 때 곱셈기호 생략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는 4,500. 자, 이제 2,400 이쪽으로 이항해서 막 계산하고 방정식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들여다봐도요, 답은 나와요. 자, 2,400원에다가 얘가 총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를 더해야 4,500원 나올까요? 내가 직접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2,100원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4,500원 딱 맞네요. 그쵸? 그럼 700원짜리 몇 개 사야 2,100원 될까 생각해 보시면 7, 3, 21. X는 3개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답을 구하실 수 있는 대로 구해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식을 일단 세워놨으니까 그래도 풀어는 봅시다. 자, 2,400 더하기 700X는 4,500. 그러면 700X 남겨놓고요. 나머지는요, 이항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2,400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4,500 넘어가 이쪽으로 이항될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4,500 마이너스 2,4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00X는요. 제가 사실은 이제 문제 다 풀고 나서 쓰려니까 쓰기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700X는 2,100. 자, 700이랑 뭐랑 곱해야 2,100 되나요? X는 3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슈퍼에 갔다. 아니면 내가 문방구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 푸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푸실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히스토그램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인데요. 그런 말은 사실 모르셔도 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여기 보면 또 복잡한 문자들이 막 써 있어서 이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여기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그냥 찬찬히 읽고 내가 이 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그것만 잘 캐치하시면 문제 잘 푸실 수 있어요. 자, 미세먼지 농도를 도시별로 조사한 건데요. 문제에서는요, 미세먼지 농도가 40 어쩌고 저쩌고 이상인 도시가 몇 개니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 몰라도 이거 그래프 잘 보면은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가만히 보니까요. 가로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 놨어요. 미세먼지 0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세로는 가만히 보니까 도시의 개수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요. 미세먼지 농도가 몇인? 40 이상인. 그러니까 4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쪽을 찾아보면 돼요. 자, 미세먼지 농도 40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더 높은 거는 이쪽이에요. 이쪽. 그쵸? 그러니까 이쪽을 요 선의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미세먼지 농도가 40 이상 50 미만인 곳은요. 도시가 몇 개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여기 다섯 칸 맞거든요. 그러면 총 5개의 도시가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40 이상, 50 미만 이렇게 될 거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4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50부터 60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50 이상, 60 미만인 도시도 한 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한 개까지 더 더해서 5 더하기 1, 6개의 도시가 바로 미세먼지 농도가 40 이상인 그런 도시구나. 요거 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나온다고. 아니면 뭐 표 나온다고 아니면 이렇게 이상한 기호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잘 들여다보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3번은요.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인데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시죠? 좀 복잡하지요. 그렇지만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시험에 출제되는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 하나를 없애기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가만히 볼까요? 2x 플러스 3y는 7 나왔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 때 보통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라는 걸 쓴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둘 다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미지수가 x도 있고 y도 있고 미지수가 2개가 나오니까 풀기 너무 어렵구나. 그러면 미지수 하나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나온 것이 바로 가감법, 대입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x의 개수가 하나는 플러스 2,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버리면 미지수 하나 없애버리기. 그러니까 x라는 미지수 없애버리기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주면 미지수 x가 없어지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좌변이죠. 그럼 좌변은 좌변끼리 싹 더할 거예요. 근데 x는 x하고 더해야 되고 y는 y하고 더해야 되잖아요. 근데 x하고 이렇게 더하려고 보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져요. 그래서 미지수가 x랑 y 2개였다가 이렇게 x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미지수가 하나만 남았겠죠. y만 남았으니까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y하고 y하고 더하면 4y가 됩니다. 자, 우변은 또 우변끼리 더할 거예요. 둘이 더하면 20 되겠죠. 자, 4y는 20이니까 4랑 y랑 곱해서 20 나오는 거. y 몇인가요? y는 5가 되네요. 자, 이제 이렇게 y값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x값도 찾아야죠. x값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에 있는 식 아무 데나 y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x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또 나오겠죠. 자, y 5라고 나왔으니까 y에다가 5 대입해 줄게요.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1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x는요. 플러스 5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3 마이너스 5 해서 8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랑 x랑 곱해서 8이 나왔대요. 그러면 x는 뭐여야 될까요?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똑같이 나눠봐 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약분돼서 x만 남죠. 그리고 요거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그럼 해가 어떻게 나왔느냐? x는 마이너스 4, y는 플러스 5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기에서 쭉 골라보면 1번이 답이죠. 연립방정식이 복잡합니다. 자, 일단은 미지수가 2개니까 미지수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하나 없애서 다른 미지수 값을 일단 구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원래 있던 식에 집어넣어서 나머지 미지수도 구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하죠.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또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연습 좀 많이 해주세요. 4번 문제는요, 1차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1차 함수 식 나왔고요. 요걸 그래프로 그려놨대요. 그리고 나서 a 값을 구해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y는 2x 더하기 a 그랬습니다. 자, 1차 함수 식을 가만히 보면은요, x가 있는 항이 있고요. 또 상수항이 나오죠. 자, x가 있는 항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x의 계수가 바로 기울기를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 있는 2가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요 그래프요. x의 계수가 2인데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로 나오잖아요. 양수, 이거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돼요.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왔다. x의 계수가 이렇게 음수가 나왔다. 그럼 그래프는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상수항 있잖아요. 상수항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상수항의 역할은 바로 뭔가요? y절편이에요. y절편. y절편이라는 건요.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프가 y축, 여기 y축 있죠. y축하고 어디에서 만나나요? 2에서 만나죠. 이게 바로 A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붙은 상수항, 이것이 바로 y절편이다.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을 보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은요, A 값은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x의 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프의 기울기. x의 계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x의 계수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이 의미하는 건 뭐요? y절편. y절편은요, 요 그래프가 y축하고 딱 만나는 그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a 값은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요, 2x-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마이너스 1, 2, 3. 여기쯤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하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a가 의미하는 것, 그게 바로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 y좌표를 말하는 거다. 그거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5번 문제는요,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가로랑 세로랑 길이 곱해서 구하지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조그만 직사각형, 가로가 3cm, 세로가 루트 10cm예요. 둘이 곱해서 넓이 구할 겁니다. 자, 3하고 루트 10하고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3 곱하기 루트 10. 이거는요, 3 루트 10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우리가요, 3 곱하기 x 할 때 어떻게 쓰나요? 3x 이렇게 쓰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5 곱하기 루트 10 곱해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곱하기 루트 10 어떻게 해요? 붙여서 5 루트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넓이 두 개 구했으니까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3 루트 10하고 5 루트 10하고 어떻게 해요? 더할 거예요. 자, 이거 더하기를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루트 10이 3개 있는 것이 3 루트 10이에요. 루트 10이 5개 있는 것이 5 루트 10이에요.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루트 10이 총 몇 개 있을까요? 8개 있겠죠. 그래서 이걸 8 루트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3 루트 10을 3x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5 루트 10을 5x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x하고 5x하고 더하면 몇 x인가요? 8x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자, 3 루트 10, 5 루트 10 더하면 8 루트 10이고요. 넓이 구했으니까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루트가 나오는 계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찬찬히 연습하시면 금방 아마 익숙해지실 거예요. 6번 문제는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알려주고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이 나왔고요. 가로의 길이는 몇인지 몰라요. 그런데 넓이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로의 길이도 알려주긴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더라? 이걸 생각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쉬워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로의 길이하고요, 가로의 길이하고 여기 나온 세로의 길이하고 둘이 곱해주면 돼요. 가로랑 세로랑 곱해져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한테 뭘 곱해야 이런 식이 만들어질까,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요 문제를요, 막 인수분해를 해갖고 풀어도 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더 어려워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면 쉬우냐면요, 보기를 쭉 보세요. 보기 중에서 누구랑 x 플러스 1이랑 곱해야 요런 식이 나올 거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시겠다고요? 아실 수 있어요. 자, 앞에 x는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뒤에 있는 수만 다른 건데 뒤에 있는 수가 도대체 몇이어야 넓이가 얘가 될까? 자, 여기 보니까 세로의 길이의 상수항이 1이죠. 1한테 누구를 곱해야 여기 3이 나올까요? 당연히 3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요게 돼요. 요걸 두 개를 실제 곱해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나와요. 자,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뒤에 있는 상수항이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 잘 보시고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에다가 몇을 곱해야 이 상수항이 만들어질까, 이런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푸실 수 있어요. 8번은요, 이차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차함수 식이 주어졌고요.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이차함수 식을 가만히 보니까요, 꼭지점의 좌표를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식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부터 찾아보시는 게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지점에 x좌표랑 y좌표랑 찾으셔야 되는데요. x 옆에 붙어있는 수 마이너스 1이죠. 요거 부호 바꿔서 들어가야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부호 바꿔서 x 옆에 붙어있는 수의 부호 바꿔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 혼자 있는 녀석 있죠. 요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의 y좌표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4.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1, 마이너스 4. 자, 요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가만히 보니까요. 자, 여기 앞에 부분 플러스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여기 꼭지점 있죠. 꼭지점이 1, 여기가 1이라는 거고요. 요때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4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기 1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맞나요? 맞지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맞지요. 자, 요 앞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그랬는데요. 최소값이라는 거는요, 그래프가 어디서 가장 낮게 위치하고 있느냐, y값 중에서 가장 낮은 애가 누구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거 어디예요? 꼭지점에서죠. 최소값 마이너스 4 맞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는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와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들은 다 y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4 맞아요. 자, 세 번째,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다 이 소리거든요. x가 0일 때 y값, 요게 바로 뭘 말해주는 건가요? y 절편.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프 여기 있잖아요. 이 그래프가요. 이 그래프가 y축하고 어디서 만나요? 여기 마이너스 3에서 만나는 거 맞아요. 그래서 0, 마이너스 3 지난다. 이것도 맞네요. 자, 그러면 답은 4번이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1, 4이다. 아니지요.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입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려우실 텐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고 맞는지 틀리는지 고르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문제 보실 때마다 내가 뭘 잘 몰라서 답을 잘 못 고르는지 그걸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함수 공부하는데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요, 직각삼각형에서 삼각 B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사인 B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B라는 각 여기 있어요. 자, 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사인 값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아셔야 되겠죠. 사인은요, 직각삼각형에서 어떻게 구해요? 기준각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 빗변분의 높이, 이게 바로 사인 값입니다. 빗변분의 높이.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몇이에요? 5예요. 그리고 높이는 4잖아요. 그래서 5분의 4, 이게 바로 사인 B 값이에요. 자, 그러면 사인 값 구한 김에 우리 코사인도 구해볼까요? 코사인 B. 얘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비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사인 값은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구해요. 사람 코 모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 그릴 때처럼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5분의 3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사인, 코사인 말고 또 뭐 있나요? 탄젠트 있죠. 우리 탄젠트 B도 한번 구해볼게요. 탄젠트 B는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T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직각을 끼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게 탄젠트 B예요. 그러면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자, 삼각비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여기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사인 빗변분의 높이예요. 코사인은 코 모양 생각하세요.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 다 빗변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요, 밑변분의 높이. 이게 바로 탄젠트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떤 게 나오던지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맞추실 수 있도록요. 사인,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모양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잘 푸실 수 있어요. 10번 문제는요, 원주각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원주각, 항상 똑같은 각이 나오는 그런 원주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선분 AB는 지름이라고 했어요. 자, 선분 AB 여기 있는데요, 이 원 O의 지름입니다. 지름. 자, 그랬을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아니, 이것만 알려주고 각 X의 크기 어떻게 구하나 싶으시겠지만, 자, 지름이 나오고요. 이렇게 원주각이 표시되어 있으면 여기는 항상 90도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자, 지름 나오고요. 원의 둘레 쪽으로 이렇게 원주각 표시되어 있으면 항상 90도입니다. 왜 그런가요? 원주각은요, 중심각의 반이잖아요. 이쪽이 180도니까요. 반이면 90도 되겠죠. 자, 이런 것까지 혹시 생각이 안 나셔도요. 어쨌든 지름 나오고요. 이렇게 원주각 나오면 여기는 항상 몇 도요? 90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90도래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55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X도 구할 수 있겠죠. 90하고 55하고 더하면 145도잖아요. 그러면 180도 되려면 몇 도여야 되나요? 이쪽이 35도면 되겠죠. 자,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 180도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름 나오고 원주각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언제나 몇 도요? 90도. 지름 나오고 원주각 나오면 여기는 90도. 기억하셔야 됩니다.